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암군 수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영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암 군수 후보 우승입니다. 영암을 더 크게, 더 젊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영암군 수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정 내리셨는데요.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전환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을지도 몰랐었고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 되는 우리의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영암이 후퇴됐고 또 낙후된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후되고 쇠락해가는 우리 영암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제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에서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도의원으로서 8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우리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과 경험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내세운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요 공약 3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영암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요. 농민들이 이 농촌에 살지만은 도시 지역보다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냈었던 농촌수당 공약이 있습니다. 이 농촌수당 공약과 함께 지금 현재 60만 원을 받고 있는 농민 수당을 1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먼저 가장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영암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농업 분야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또는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영암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청년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3호읍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3호읍은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권의 경제 심장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호읍에 계시는 분들이 뭐 상수도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여러 타의 정주 여건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삶의 질이 매우 낮아 있습니다. 이런 정주 여건을 높여서 3호읍 주민들이 우리 영암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주 여건을 높여서 삶의 질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공약 3가지 짚어봤습니다.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눈에 띄기 마련이잖아요. 후보님만이 가진 강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민주당 전남 후보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영암 정치뿐만 아니라 전남 정치에서 청년들의 기회의 문을 여는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국회 보좌관부터 도의원까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중점 과제였은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일하는 도의회로 만들었고 혁신하는 도의회로 만들어냈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다 한 군데 한 군데 다 체크하면서 대상자에게 다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믿음을 주셨고 이번 도의원 군수 선거를 나올 수 있는 큰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2014년도에는 최연소 도의원으로 역량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주민들께서 80.5%라고 하는 지지율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영암군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지역 현안이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릴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크게는 영암의 상권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상당히 쇠퇴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쇠퇴되어 있던 이 상권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가장 큰 우리의 과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상권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쾌적하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도 또 상가에서 일하신 분들도 기분 좋게 상가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보통 그 영암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가 현재는 한 번 쓰고 많은 형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후불제로 한다거나 또는 카드 형태로 바꿔서 지역에서 훨씬 더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지역 상권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싶고요. 가장 크게 하고 싶은 건 군수 직속으로 상가 활성화 지원단을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직접 주민들,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 또 상가 주인들, 또 세들어 계신 분도 계셔요. 이분들 또 주요 이제 지역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주요 상가를 또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이번 달에 해야 될 과제를 제시하고 같이 함께 실천하고 이걸 또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달엔 또 다른 과제를 만들어내고 해서 영암의 상권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역량이 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담당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시스템,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방안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인구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우려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책을 세워야 할 텐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구 감소 해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영암이 지난 8년간 5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약 10,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영암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줄어든 건데요. 이렇게 가면 내년에는 5만 명 이하로 영암도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 앞에 두고 공약으로 좀 내고 있는 것이 영암 인구 복원 전략입니다. 이 인구를 복원시켰었을 때만, 즉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었을 때 영암이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먼저는 청년들이 영암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귀향했을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전폭적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 탕감해주고 또 학교를 가면 또 탕감해주고 해서 여기서 아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주택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일자리가 실제 농촌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고요. 또 돌봄 분야에서도 그 여성들의 일자리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가에 계신 분들을 만났더니 상가 또한 노후화됐기도 하고 노령화되어 있다. 상가의 주인도 이제 젊은 사람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충분히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특히 영암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또 그 질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가공하고 유통해서 판매하는 이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 우리 영암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구도 늘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암에는 지금 이제 삼함대가 와 있고요. 또 현대사무중공업이 우리 지역의 핵심 기업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상권을 이제 목포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삼함대에 계신 분들이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인구 가족까지 하면 4,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영암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를 만들어야 되겠고 현대사무중공업에 초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암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들을 곳곳에 이렇게 지어서 영암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도 영암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외지에 있던 분들이 영암으로 신혼생활을 하면서 들어오실 때 그 신혼주택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함께 하면서 우리 영암의 인구도 복원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영암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인구 감소해법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역시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와 같은 관행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청년들한테 지으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에 맞게 청년들이 농업 기술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농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농업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쉼, 휴식 이런 것들을 도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여기서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문화관광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문화예술 테마파크를 저는 유치하고 싶은데 그 남양주에 가면은 영화 촬영장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 촬영장의 꿈의 학교라고 해서 그 문화예술 분야의 학생들을 재능을 키워주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영암에 저는 그런 걸 유치를 해서 젊은 사람의 일자리 또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그 돌봄뿐만 아니라 치매 전담 요양원을 서남권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쪽에 유치를 해서 여기에 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또 복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 급여가 높지 않고 또 청년들이 일하기 어려운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그 전기 전자 쪽의 일자리로 산업 생태계를 바꿔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우리 전남으로 또는 영암으로 유치를 해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 오랫동안 우리 전남이 영암에서 튜닝 사업을 해왔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기업도시 담당관 쪽과 이야기를 했는데 튜닝 사업은 참 많은 그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다. 결국에는 행정이 조금 더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돌파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또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튜닝 사업도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서 키워내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정작 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조선소 교육원 300명을 모집하는데 18명이 들어올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불산단 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찾는 인부들이 적고 또 젊은이들이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구인난을 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인난 해소와 관련된 대책이 있거나 또 관련 공약이 있습니까? 네. 산업 생태계를 일단 전환시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용접이라든가 페인팅하는 이런 그 3D 업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산업 생태계를 전자나 전기 쪽으로 전환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안 앞바다에 서 있는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함께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또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외국에 있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근로 고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또 정주 요건도 저희는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교라든가 저희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온천 호텔이라든가 이런 여러 활용 방안들이 저희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오신 분들이 생활 여건이 안정적이어야 자신들의 삶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불만들을 다른 데 표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안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협약을 통해서 외국인 일자리를 인력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분들의 기숙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인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영암은 마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잖아요. 이를 관광과 연계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마한 역사 문화권을 관광 자원화하고 복원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 문화재로 이렇게 승격시키는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거고 시종 내동리 쌍무동을 발굴하는 것부터 해서 제가 관심 갖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단순하게 발굴해서 복원하는 측면을 떠나서 그걸 넘어서 관광 자원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발굴되고 있는 그 고분들을 뭐 이렇게 부여라든가 경주처럼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게 한다거나 또 주변과 연결시키는 이런 집적화된 관광단지로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우리 영암에는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어의 자상도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 월출산도 국립공원화 되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들 다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국립공원 월출산 박람회, 국립공원 박람회를 우리 영암에서 치rum으로써 여수 박람회라든가 순천 정원 박람회 한 이후에 그 지역이 SOC 시설이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달빛 축제를 꾸준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밤에 해도 젊은 사람들이 또는 지역민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영암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암에는 아직은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원해 주면서도 누구든지 거기에서 자기의 창작 활동들을 공연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문화예술회관을 꼭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까지 해서 지역 현안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으로 재경선을 치른 끝에 후보님께서는 공천장을 따내셨는데요. 이 공천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왕이면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상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 주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이제 재경선이 무효화가 됐고 당 비대위원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서 1차 경선을 무효화하고 2차 경선, 재경선을 통해서 다시 제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차를 당 내에서 무효화한 치유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상의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 쪽에서 이 문제를 자꾸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마음을 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좀 중단하고 이제는 영암의 비전과 정책,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못다한 말이 있거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영암의 혁신의 바람이 불기를 바랬습니다. 돈과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거가 아니고 영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암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이런 선거가 되기를 원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를 2번의 경선을 통해서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셨고 제가 그 도구로서 영암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의 바람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우승희를 당선시켜 줌으로써 영암이 새로운 영암, 완전히 새로운 영암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